사람의 내면에는 양심이라는 맑은 기운이 있다. 새벽에 맑고 깨끗한 길을 받아 이 기운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 하지만 좋고 싫음에 대한 분별로 인해 이 기운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된다. 우리는 낮 동안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고 맞서며 힘겹게 살아간다. 세속적인 관계와 일 속에서 우리들은 옳고 그름, 좋고 싫음에 대한 끊임없는 분별로 자신 내면의 맑은 기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기운도 빠지고 활력도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민둥산이 되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언제든 싹을 틔울 수 있는 생명력의 씨앗이 잠들어 있다. 우리는 자신의 기운을 다시금 맑게 키워낼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보살펴 주어야 한다. 초나라 아이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 창낭이 물이 맑으면 나의 소중한 가끈을 씻고 물이 흐리면 더러운 발을 씻으리. 이 노래를 들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전했다. 물이 맑으면 가끈을 씻고 더러우면 발을 씻겠다고 하니 이는 물에 맑고 흐림이 곧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할 수밖에 없다. 집안도 먼저 스스로 망쳐버리면 반드시 다른 집안이 그 집안을 망치려 든다. 서경에 이런 말이 있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지은 재앙으로부터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라네.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 세상은 밝게 변하기도 어둡게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안락함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든다. 하지만 실패와 고난 그리고 역경은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 맹자가 말했다. 하늘이 크게 쓰고자 하는 인물은 먼저 그의 몸과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만든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므로써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고칠 수 있다.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혼란스럽게 요동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올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든 나라든 역경과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법이다. 현재의 안락함에 빠져 있는 이들은 곧 패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역경을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역경을 디딤돌로 삼고 더 크게 도약한다. 역경을 마주하는 그 사람 삶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고난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방법을 세우도록 만들고 방향을 전환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방법을 바꾸면 문제는 해결된다. 맹자는 우리에게 활을 쏘는 사람과 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한다. 활을 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자세가 바른지 살핀다. 자세를 먼저 바르게 한 후에 활을 쏜다. 활을 쏘고 나서 명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며 자신을 되돌아본다. 항상 자기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라. 자기 내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자기 내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지 말라. 만약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보아 옳지 못한 일을 행하면 작고 하찮은 사람 앞에서조차 두려움을 갖게 된다.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보았을 때 옳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 물이 흐르는 데에도 법칙이 있다.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먼저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운 후에야 다시 흘러내려갈 수 있다. 여울이 생겼다는 것은 그 물 밑에 무언가 있다는 뜻이다.
학문을 배우고 돌을 터득해 나가는 과정 또한 이와 같다. 마음을 다하면 키워낼 수 없는 것이 없고 마음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이미 우리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 맹자의 제자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특히 뛰어나십니까? 맹자가 답했다. 나는 말을 잘 파악하고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호연지기가 무엇입니까? 호연지기를 말로 설명하기란 무척 어렵다. 호연지기는 광대하고 강한 기운 같은 것이다. 호연지기를 바르게 잘 기르면 천지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이 기운은 오직 의와 도를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 평소에 의를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다. 무언가를 행할 때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림직함이 있다면 호연지기는 금세 시들해진다. 매사 꾸준히 갈고 닦아야 키울 수 있지만 결코 조급해서도 안 되며 그 결과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호연지기를 어떻게 키우는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반드시 선하고 바르게 키워야만 한다. 꾸준히 호연지기를 키워나가면 내면의 중심이 흔들림 없는 뿌리를 내리기에 작고 사소한 일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게 되고 보다 넓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다. 이웃집 밭과 비교하니 자기 밭의 곡식들은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곡식들을 하나씩 뽑아 당겨서 키가 커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프도록 일하고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부랴부랴 밭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곡식들은 모두 시들어 죽어 있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밭이 무성한 잡초들로 뒤덮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호연지기를 빨리 키우고 싶어 조바심을 내는 자는 송나라의 농부처럼 싹을 들어 올리는 자이다. 우리는 항상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조바심을 내게 되고 억지로 애를 써보기도 한다. 하지만 억지로 조장하려 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다가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금 하는 일에 조바심이 든다면 송나라의 이 농부처럼 스스로 싹을 뽑아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 조바심이 들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맹자가 말했다. 서두르지 말라. 성급한 자일수록 물러나는 것 또한 빠른 법이다. 모든 일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아무리 깊게 파내려 갔다고 하더라도 한 길을 더 파내지 못해 샘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저 웅덩이일 뿐이다.